강남에 들어가면 2, 30억이 있어야 되지만 동대문구에 있는 작은 대지 30평에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꼭꼭 꼬마 빌딩을 3, 4억? 3, 4억이면 가능하시겠죠? 제 생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드리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건물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이 건물주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건물주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좀 제가 좀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외관부터가 건물이 너무 멋진데 여기는 이 건물을 직접 지으신 건가요? 완전 진짜 꼬마 빌딩 중에 최고로 작은. 아, 네. 작은. 네, 좀 작게 지은 컨디션의 꼬마 빌딩. 차게 지어졌고 완전 코너 땅이네요, 여기가. 맞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삼거리 코너라서 모이는 이제 삼거리 코너라고 저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느 쪽일까요? 여기 이제 동대문구고요. 앞에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고 안암역이 근처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거 단지가 좀 있고 맛집이 저 안쪽 구석구석으로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다가구도 많고 상가랑은 막 이렇게 좀 복합되어 있고 대부분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사실까요? 대부분 이제 학생 위주로 이제 원룸, 고려대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수요가 한 80%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규모가 몇 층인가요? 지금 이제 4층까지 올린 상태고요. 1층엔 근생이 들어가 있고 다중주택이라고 하죠. 다중주택. 여기가 이 카페 근생을 보니까 이 카페 같은 경우에 몇 평인가요? 평수가? 여기 이제 8평 정도로, 위에는 원룸은 한 층당 몇 개씩? 층당 2개의 호실이 있고 4개의 층으로 6개의 호실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쪽이 좀 안쪽으로는 좀 작은 평수고 이쪽은 좀 큰 평수로 좀 했습니다. 1조 사선 때문에 좀 꺾인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더 그래서 좀 비쌉니다. 벌써. 테라스가 있네요. 이 조그만데 테라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해도 이렇게 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제가 만들자 해서 조금 뭐 재료비는 더 들더라도 좀 환하게 빛나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구성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큐블럭으로 해가지고 이 테라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생활을 좀 보호한 듯한. 그렇죠. 좀 가려줄 거 가려주면서도 그 안에서는 이제 세입자들이 좀 편안하고 좀 특색 있는 포인트를 좀 만들어준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벽돌은 어떤 벽돌을 쓰셨어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아니 그래서- 되게 알차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관리가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염에 취약하지는 않고 타일 청소나 이런 거 할 때는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염이 좀 강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염 부분에서는 뭐 다른 건물 한 3년에 한 번씩 할 거를 이거는 뭐 6년, 10년에 한 번씩 해도 깨끗함이 유지된다 하더라고요. 빗물로 그냥 자연스럽게 씻겨간다. 그러네요. 네, 그런 특장이 좀 빗물의 눈물 자국들 때문에 네, 그런 되게 건안 보기 싫은데 지금 이게 확실히 없네요. 색상도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건 이 큐블럭도 마음에 드는데 이 철제로 지금 창문을 저 창문 프레임도 좀 이제 세련미를 좀 더 두자 해서 요즘 본인 트렌드가 생각이세요? 그건 멋지다. 건축자랑 해서 얘기를 했죠. 저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보여지는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좀 그 철제 트레이를 해서 좀 세련미를 좀 두자. 또 이쪽은 화이트로 하고 네. 그 흑백의 약간 조화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바닥은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직접 고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계사랑 해서 이런 부분들 타일 종류 이런 것들도 같이 샘플링 하면서 같이 고른 거죠. 이게 건물이 골조가 딱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재 고를 때 되게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를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지으면서. 예. 어떻게 만족하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선택. 예. 입구는 어느 쪽이에요? 우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카메라들이 다 여기저기서 찍고 있고 이렇게 해놨고. 학생들이 살기엔 되게 안전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건물 가치 상승도 있지만 조그만 평수에 굳이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야 할까.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와, 이게 진짜 알차게 쪼갠 거. 자, 사이즈를 볼까요? 우리 옥상부터 한번 이렇게 네네, 좋습니다. 이거 우리 탈 수 있는 거죠? 3명까지는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세입자들 편안한 휴게 공간으로 좀 하려고 데크도 좀 깔았습니다. 학생들 공부하고 이제 머리 좀 식혀라.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또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자고 싶네. 아, 예? 잠을 막 자고 싶어. 우와, 아니 진짜 되게 잘해놓은 게 이렇게 또 막아주셨는데 이 방부목 일반 방부목이 아닌데요?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런 나무 비슷하게 나무 같죠? 네. 합성수지입니다. 그럼 얘는 그럼 썩지도 않고 그렇죠. 오일스텐도 안 발라도 되고? 그런 이제 효율성이 좀 비싸요,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너무 좋은데요. 이 데크를 까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옥상이잖아요. 거의 다 방수 페인트 칠하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초록색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센스 보세요. 밤에 이제 파크인 줄 알았어. 불 켜면 여기 조명이 이제 좀 이쁘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이제 호실이 이렇게 두 개의 호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알차게 다 들어갔네요. 이 계단마다 이렇게 다 문이 있네요. 좀 개방형 이제 계단이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이제 조명 같은 거 그리고 이 CCTV도 다 층층마다 넣어야 되고 예, 보안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건 밤만 되면 예, 자동 센서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다 그냥 알아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손이 최대한 안 가게. 근데 대부분 설계사들은 이런 조그만 꼬마 빌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안 좋아하고요. 아, 시공사도? 예, 여기서는 너무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작다고 싼 게 아니거든요. 시공할 때. 아, 더 많이 다 들어요. 들어가네. 예, 그리고 작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정말 30평대 이 서울 안에 꼭꼭 꼬마 빌딩을 짓는 것, 이 처음으로 제가 지금 왔었어요. 왜냐면 항상 늘 강남 건물 이야기를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입하기가 강남 너무 높다, 어나더 레벨이다라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찾아왔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아까 말했던 고대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삼거리에 있는 지금 30평 대지에 꼭꼭 꼬마 빌딩을 지으셨는데 너무 알차고 이쁘고 세련되게 지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언제 이 대지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디벨롭이라는 걸 하게 되었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저는 우선 재테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가졌고요. 그리고 부모님 영향을 좀 받은 경향입니다. 현금을 모으면 어떻게든 투자를 해라.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린 나이지만 대출을 일으켜서 제가 뭐 갚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미리 이제 대지를 구입을 해놨고요. 그게 언젠가요? 대지를 구입한 시기? 15년 전이니까 200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5년 전에 얼마 정도에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4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한참 핫하게 막 오르고 상권이 엄청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4억이면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그때 시세보다는. 근데도 투자를 하셨죠. 그러면 그때는 뭐 사업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전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학교를 졸업하고 딱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죠. 초년생. 근데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아서 대출 일으켜서 여기를 좀 먼저 구매한 편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직장을 계속 다니셨는데 몇 년 정도 직장 근무를 하시면서 이 땅을 소유를 하고 계셨나요? 직장은 한 10년 정도 제가 다녔고요. 이제 그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그때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이제 부모님도 다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신 건데.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서도 뭐 기다리면 어차피 집가는 상승하니까 고려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는 늘 꾸준하게 있을 것이고 여기다 이제 나중에는 원룸 한번 지어보자. 열심히 돈 벌자. 그때부터 이제 꿈은 있었습니다. 여기다 무조건 올려야 된다. 건축을 하자.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축이 지금 됐잖아요. 언제 하셨을까요? 19년도부터 검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년도 초부터 이제 설계사랑 이제 만나서 이 대지 컨디션도 같이 보고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건 이제 설계 검토를 이제 시작했죠. 검토는 조금 길게 했어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좀 많이 알아야겠더라고요. 공부를 좀 한 1년 정도 하고 202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신축을. 그래서 완공도 조금 늦어진 경향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료 수급도 좀 늦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예, 네. 조금 딜레이가 돼서 2022년 3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짓는 데까지는 몇 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요 정도면. 우선은 검토한 거는 한 7개월 정도, 네. 6개월에서 7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조금 늦어져서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네, 너무 길어졌죠. 그리고 우천이 좀 길었어요.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서 네.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연되는 부분, 이자 부분은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잘 시공사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공기는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10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4개월이 더 늘어난 거네요. 이게 건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들에서 많이 트러블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대지 구획도 옛날에 다 측정한 거였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았고 지적도를 다시 측량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또 후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튼 그렇게 법적으로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후퇴되더라고 그렇게 좀 했고 공사하면서도 뭐 내진이 안 좋아서 추가 비용이 또 발생되고 그런 리스크가 계속 있습니다. 서울로 진입하시고 싶어 하고 아니면 아파트나 뭐 이런 투자만 하셨다가 건물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모든 직장인들이 잘 살고 싶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일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강남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분명히 아파트 살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열심히 돈 모아서 재테크도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서울 외곽에 이런 대지를 아파트 살 돈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디벨롭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개 몸테크를 해야겠죠. 그만큼 투자하면은 몸테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개 하다 보면 그걸 합쳐서 더 큰 건물로 갈 수 있는 거고 저도 되게 망설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실행력 없으면은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된다. 그런 실행력을 갖고 어떻게든 알아보고 스터디하고 해봐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건물에 총 들어간 실투자 비용과 현재 시세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 건물 대지를 투자할 때는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좋아요. 대지는 네.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4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신축하는데 한 6억 정도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넉넉하게 한 11억 정도? 네네, 그 정도 든 것 같아요. 그 뭐 세금 포함 뭐 이런 거 기타 비용 다 추가하면 한 12억 정도면 네.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이 대지만 해도 지금 평당 4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금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축물 컨디션이랑 했을 때 한 16억 정도 나옵니다. 아, 16억. 네. 16억이면 벌써 한 4억 정도의 차익이. 차익이 생긴 거죠. 디벨롭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총 월세는 얼마 정도가 좀 수익이 날까요? 이게 지금 아주 꼬꼬꼬마 빌딩이잖아요. 네. 대지 30평. 지금 월세 수익은 실질적으로 2, 3, 4층은 원룸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월세 수익만 한 3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 카페는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직접 뭐 임차를 둘 수 있는데 제가 사업 수완이 있고 뭐 하면은 직접 뭐 운영을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무인 시장을 저는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무인 카페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직접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성수기 매출로 따졌을 때는 한 650까지도 아, 진짜요? 네, 나옵니다. 여기서 몇 평이에요? 8평입니다. 아, 8평의 기적입니다. 1년을 제가 이렇게 평균을 얼추 잡아보니까 하루에 한 80점 정도를 팔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부자재비 이런 거 다 빼서 한 350에서 400 그렇게 가까이 순 매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가 8평 정도의 임대를 받으면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20만 원, 한 보증금 한 2천에 네. 한 120 정도? 월세로 받았으면 120 정도의 이제 거의 고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8평의 기적으로 무인 카페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면서 월 평균으로 마진이 3,400. 그러면 위에까지 하면은 한 달에 월 순수 마진은 그럼 얼마인 거예요? 7, 800 정도. 이거 짓고 나서 한 6%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6, 7%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6, 7%. 그럼 여기도 레버리지로 대출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출은 한 건물 60% 정도 내고 이자도 내고 나서도 한 700 정도 남아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그럼 정말 작은 대지에 이런 꼬마 빌딩을 지어가지고 너무나 수익률이 극대화된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요.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자기가 이제 뭐 여기 건물에 이제 상주를 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하면 이렇게 무인 시장도 있으니 뭐 이런 밀키트도 괜찮고 뭐 이런 무인 카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가 아니면은 카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동대문구에 있는 아주 꼬꼬 빌딩, 이렇게 작은 대지 30평에도 이렇게 4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1층에 내가 직접 장사를 하면서 월세 수익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장사로 한마디로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의 사례가 있어가지고 찾아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재테크에 빨리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고, 강남에 들어가면 2, 30억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 서울 외곽에 지금 이 고대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3, 4억이면 가능하시겠죠? 제 생각은 가능합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배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가능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드리 사장님. 저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네네, 강남으로 오셔야죠. 네, 강남에서 만나겠습니다.